대선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41.3%, 이제 이준석 후보가 7.8%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 기록만 보면은 이제 뭐 김문수 후보랑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은 뭐 살짝 뭐 넘어서는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낮아진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 이유 중 하나로 계속 분석이 나오는 게 사실은 커피 원가 120원 하고 호텔 경제학 발언이 이제 민심 위반을 크게 일으켰다. 거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파 사건이라든가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커피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런 식의 경제관념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또 대범하게 대중 앞에서 하니까 자기가 좀 경제적인 실력이 없으면 말을 좀 줄이면 되는데 이분은 또 너무 그거를 갖다 반복해서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많이 줄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지금 회 기자님 경제 전문가 입장에서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냉정하게 평평을 해주신다면 어디가 부족하고 도대체 어떤 관념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건지. 대파 가격과는 비교할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대파 가격은 전 그래요. 이거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실드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잘 안 가게 되고 물론 그곳을 그때 하나로마트로 기억하는데 그곳에 방문하기 위해선 사전적인 어떤 그런 지식들은 있어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실드칠 만한 구석이 있는데 커피 원가 120원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민주당 측의 변명이란 변명이 뭐냐면, 야, 커피 원가를 말한 게 아니라, 원두 가격을 말했을 뿐이다. 니들은 재료비라는 개념과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원가라는 개념을 모르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던데, 그럼 가만 그 앞에 부분 발언이 뭐냐면, 백숙 가격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백숙이 원가가 2만 원, 하나 팔면 3만 원 남는다. 5만 원에 파니까. 이런 말을 했으면, 아니 이게 서로 대칭 관계잖아요. 백숙과 커피가 대칭 관계이기 때문에 백숙에서 원가가 2만 원이려면 그게 재료비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커피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놓고선 이제 와선 재료비다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설픈 말이고 저는 조금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와 같은 실수, 반복되는 실수, 주변에서 계속 수많은 경제학 교수들이 캠프에 수없이 몰려듦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된 원인에는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독특한 시각이 있지 않나.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뒤를 쭉 전체적인 맥락을 들여다보게 되면 또 모 변호사께서 언급하신 엊그제도 또 썼던데 이분들은 분명히 그런 시각이 있다. 어떤 시각? 자영업자는 맨날 앓는 소리를 하는데 죽네 불황이네 죽는 소리를 하지만 겉으로는 죽는 소리를 하지만 속으로는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이런 좀 뭐랄까요? 자영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있지 않나. 사고방식 자체가. 그래서 이분은 조금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저는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데 경제 실력도 바닥일 뿐만 아니라 어떤 도덕감, 나아가선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는 조금 상당히 사이코패스 수준이다. 사실은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격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경제관념이 가장 중요하고 뭐 어떤 정책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뭐 꼽는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어떤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수준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바닥을 깔아준다고 하면은 사실 정말 최악의 후보죠. 그렇죠. 김준호 대변인 모실 때도 이재명 후보 중에서 그래도 뭐 평가를 좀 후하게 추신다면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시겠어요? 뭐 우리 편으로 쳤었을 때는 너무 과장과 축소를 잘하기 때문에 뭐든지 아전인수를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눈속임,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 말을 굉장히 잘 사실 지어내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대선이 3번째입니다. 3수째인데 사실 3수 정도 되면은 아무리 비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감은 생겨요. 그럼 어느 정도의 공부는 저절로 되거든요. 저도 재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노원구 상계동에서 대해서 잘 몰랐는데 계속 얘기를 듣고 경험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보이는 게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붙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 이분은 이상한 신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관련돼 가지고 약간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환상이나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생각한 게
이재명이 토론 잘하고 말 잘한다. 그리고 이재명의 행정 능력 하나는 뛰어나지 않냐. 실력은 좀 있다. 뭐 약간 이런 이 두 식의. 가지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이번 대선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60일짜리 대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경선 한 번 치르고 대선 우당탕탕하고 3주 치르면은 대통령이 선출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지지율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 되라라고 만들어 놓은 대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민주당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55%는 깔고 네. 거기에 얼마나 더 넘어가냐를 얘기하면서 야 너무 좋아하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약간 급발진을 해가지고 상대당 후보들에 대해서 무슨 비판만 하면 이제 고소고발에 들어가고 엄청나게 비판을 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본인들의 실력이나 거짓말들이 들통났다는 게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불안한 거죠.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커피원가 120원도 계곡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치적이라고 자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랬죠. 경기도지사 4년 동안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계곡 정비 사업 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년 동안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결국 뭐 대북 송금 하려다가 지금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네. 대체적으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허상이었고 허구였다. 본인들이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판마저 이런 식으로 걷어차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민주당도 정말 실력 없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더 위험한 나라가 될 수가 있겠구나. 대한민국 미래나 우리 뭐 기본 사회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결국 남는 건 뭐냐? 국민들 낸 세금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배불리게 만들고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더러운 면, 뒷면을 이제 밝히려고 하는 회계사님 같은 사람은 되게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만들고 저희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거 봐, 너네들은 결국 뭐 엘리트고 잘 배우고 결국 기득권이야. 너네는 구태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프레임 싸움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또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 코스프레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되게 대중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먼저 깨어나 있는 시민처럼 얘기하지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야 경제 이런 문제는 대중은 잘 몰라. 대학원 공부 이상은 해야 알 수 있어. 여러분들 그렇죠. 이 정도는 알 필요 없어요. 왜냐 나머지는 저희들이 깨어있는 지식인인 저희들이 다 알아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눈속임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저 사람들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은 우리를 당연히 지지하시오 하면서 이제 중후정치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사회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근데 다만 김문수 후보라는 대체제가 있는데 그거를 일반 우리 중간에 있는 중도분들께서 지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현 상황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개탄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 지점을 알고 양쪽을 다 비판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 그래야 우리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 김문수라는 사람 자체만 봤었을 때는 살아온 삶의 역경이나 스토리가 너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만약에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안 올라왔으면은 GTX가 됐든 판교가 됐든 평택이 됐든 이런 것들을 본인의 지적 사업으로 아마 포장을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왔었을 때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하고 있냐?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라낼 거는 잘라내고 합칠 거는 합쳐가지고 본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기분 좋게 투표장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2번을 찍을 때 기분 좋게 찍어줘야 돼요. 찝찝하게 찍지 않을 수 있도록 당과 우리 김문수 후보도 빨리 지금 대국민 사과 겸 그리고 쳐낼 건 쳐내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선언을 해주셔야 지금 이제 우리가 단일화에 목매는 게 결국 거학이라는 이재명을 이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 없이도 충분히 우리만의 역량으로도 이길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아까 그 뉴스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친윤 구태 청산을 해달라는 한동훈 대표의 요청에
그건 그분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을 했고 추가적으로 기자들에게는 또 덧붙여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나가는 것과 중도층 확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 정도로 사태 파악이 안 되신다고 하면 사실은 뭐 책임을 오롯이 지는 수밖에 없죠. 저분은 대구 서문시장에 간 사람이 권성동이 아닌가 봐요. 네, 김성동이 갔는지. 이게 모르쇠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중도층의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를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정말 헷갈리는 수준입니다.